대변인이 사표를 던졌고 영입 인사가 알려졌어요. 경제통 누군가를 영입했다는데 누굽니까?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영입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보 라인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정책 라인을 영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석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기재부 2차관을 했죠. 예산 담당한 차관을 했고 미래부서 1차관을 했죠. 그래서 창조경제 쪽을 담당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을 실행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무조정실장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 부처의 정책을 조율했다. 따라서 정책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뭐 뛰어나다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공보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밖의 어떤 공격 이런 거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첫 인사를 영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앞으로 이제 공약이라든지 정책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대선의 본선 경선이 되면 이제 본인이 그리는 구상은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와 1대1 구도겠죠. 그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계속 들고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 시리즈를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책을 최근에 공절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록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영입을 위해서 삼고초를 했다라고 나왔고 이석준 영입된 전 국무조정실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날 위해 삼고초려 윤 전 총장에게 고맙다. 힘껏 도울 것이다. 캠프의 정책과 공약 수립을 총괄할 예정이다. 정치권, 정책적 조언뿐 아니라 친박계 보수 지지층 거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보완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 두 장면을 볼 텐데 많이들 궁금했을 겁니다. 어떤 조사는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와의 차이가 크게 나고 어떤 조사는 그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되는데 이거 왜 그럴까? 민심, 진심 코너 속의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민심, 진심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38, 이재명 지사 25, 이낙연 전 총리 10.2 이렇게 나왔고 다른 조사 한번 볼까요? 자,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32.0, 이재명 지사 29.4 오차범위 안으로 딱 붙었다는 거예요. 배종세 소장님, 어떤 조사에서는 차이가 크고 어떤 조사에서는 차이가 없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후보를 누구를 넣느냐도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조사 시점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조사 방법이 같다면 두 조사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오차 범위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보다 대체적으로 좀 높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같은 자동응답 조사라도 어떤 조사는 좀 더 격차가 줄어들어 있는데 이건 이제 후보자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 민심 진심에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아니 윤석열 전 총장 논란이 되고 엑스파일 나오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견고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견고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른바 이 반사적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못마땅해.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청이 50%대 중반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층의 핵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TK죠. TK에서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PK에서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대별로 지금 요즘에 MZ세대가 자기 대권을 결정한다 그러는데 이 윤석열 전 총장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반사적 지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자칫 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악재,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이 악재가 여러 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 이게 큰 타격을 받을 수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았던 우리 2002년에 정몽준 후보의 경우에도 지지율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리고 1997년에 이인재 후보 지지율 얼마나 높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지지율이 횡 하고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왜? 내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지율에도 근육 같은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코어 근육 같은 게. 이게 코어 근육이 자기 스스로 운동을 한 지지율이 아니라 에이 뭐 다른 사람들이 형편없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 근육인 경우에는 이거 덜통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높습니다. 요즘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데이트 공학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건 아주 강력한 견고한 지지는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궁금한 진심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소식은 대선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